순서는 이 녹색금융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이정용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미세먼지 대책 TF팀장을 맡으셨으며 우리나라 녹색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녹색산업혁신과를 이끌고 있으십니다. 이정용 과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환경부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어쨌든 ESG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오늘 주제도 나왔지만 나오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정부와 또 민간이 같이 좀 협업을 할까라는 저희가 고민 좀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녹색금융에 대한 개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 이제 그 금융위와 환경부가 지금 TF를 꾸려서 이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 해외 동향, 그리고 녹색 수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금융이라고 하면 앞서 이제 사회자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결국 이제 뭐 ESG라는 말도 나오고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후금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지속가능 금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의에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통상 유럽에서 정의를 하는 거로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할 때 기후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금융 체계를 좀 녹색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돈이 더 이제 그 투자가 되도록 하는 크게 두 갈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방향은 이제 제가 네 가지를 써놨습니다만은 기후 변화가 가장 큰 기업들의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그리고 녹색 투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녹색 분야에 어떻게 좀 투자를 활성화할 거냐, 그리고 기업들의 환경 책임 투자, ESG 경영하고 뭐 직결되는 말입니다만 어떻게 강화를 할 거냐, 그리고 제반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게 가장 큰 네 가지 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작년에 이제 작년 7월달에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안에 하나로서 이제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었고 작년 말에는 이제 탄소 수립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녹색금융 관련 과제는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과연 녹색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이제 금융권에 리스크로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거냐, 그리고 모니터링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크신 뭐 이제 정보 공시, 이걸 이제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대책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 초에 정부 내에서 이제 녹색금융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논의가 좀 있었고요. 8월 달에 이제 저희가 금융위랑 해서 차관급의 어떤 협의체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안에 이제 3개 워킹그룹 작업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 기업 공시 개선하는 부분, 이렇게 3가지 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이제 금융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환경부가 전담하는 부분이 녹색 투자 활성화반입니다. 요거는 이제 녹색이라고 부르는 활동에 돈을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뭐 EU에서도 이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류 체계, 녹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만들고 어떻게 이제 유인할 거냐, 유인 체계, 지원 체계 이런 것들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기업 공시 개선반은 금융위가 또 이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환경부도 같이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보 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역할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차관급 그 위원장 아래 실무 국장급의 조직이 있고요. 그 밑에 세계 워킹 그룹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작년 1월달에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뭐 그린 스완이라는 단어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뭐 녹색 금융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이제 그린 그 스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그 기후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잘못했을 때는 상당히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하는 사건을 계기로도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나 환경 위기에 어떻게 이제 잘 대응하냐가 금융권의 아니면 기업의 어떤 그 생존 아니면 이 경영하고도 상당히 좀 많이 직결이 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 자료는 그 왼쪽에 보시는 자료는 이제 영국의 이제 그 기후금융 그 전략인데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닝 파이낸스, 금융 체계를 녹색화하는 부분입니다. 뭐 체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류 체계를 만들고 또 아니면 금융 시스템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서 그런 그 위험으로부터 금융 체계가 어떤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파이낸싱 그린은 이 녹색이라고 보이는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부분. 그걸 토대로 해서 영국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분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상당히 좀 특히 이제 유럽 쪽이 주도적으로 녹색 금융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자료는 유럽에서 이제 그린딜이라는 대책을 이제 발표했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 계획이 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20년 1월 달에 나온 그린딜 투자 계획인데요. 최소 1조 유로를 좀 투자하겠다. 그린딜 쪽에. 그래서 정부 재정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베스트 EU라고 하는 어떤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 그리고 공정전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뭐 그걸 해서 가져가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총 한 1조 유로를 그린딜을 이행하는데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현황을 좀 보면 그 기본적으로는 녹색 투자가 할 때가 뭐냐라는 그 판별하는 기준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연기금이나 공공부문의 중심으로 책임 투자를 많이 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렇고 저 이제 다양한 연기금에서 책임 투자 뭐 이제 석탄 화력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언을 많이 하고 실제 그걸 이제 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봐서는 그 TCFD라고 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이제 그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표준안을 마련을 해서 그 TCFD가 이제 17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후 관련 리스크를 이제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이거는 저희 환경부도 이제 작년 5월달에 TCFD 지지 선언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 관련 정보들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환경부도 지지 선언을 한 바 있고, 특히 이제 영국은 이 TCFD에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시 제도를 입법화해서 의무화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의무를 하는 걸로 돼 있고 25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 그 레리 핑크 CEO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그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녹색 투자 활성화 과제를 제가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가장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투자 활성화 대상이 되는 녹색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이제 텍소노미라고 하는 걸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 가장 조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EU입니다. EU에서 이제 작년 7월에 해서 이제 총 그 텍소노미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중에서 어떤 게 친환경적이지 아니냐를 이렇게 스크리닝 해내는 사실은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 그 텍소노미의 이제 환경성을 판단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6대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후변화 감축, 온실가스 감축, 뭐 기후변화 적응, 그다음에 오염물질 저감, 뭐 순환 경제 이런 6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EU가 이제 작년 7월달에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기준들은 현재 만들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ISO에서 이런 것들 이제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들도 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빨리 나올 거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또 각국의 또 의견이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도 이 녹색 그 경제 활동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그 작년부터 연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게 녹색인지 뭐 EU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10대 분야 80인계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초안으로 저희가 이제 도출을 좀 했고요. 이 기준들을 어떻게 잡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경제 활동이 다 그 친환경 경제 활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활동이다라고 하면 정과정 평가를 합니다. LCA 분석을 하는 거죠. 해서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킬로와트 아워당 100g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 그 활동에 대해서만 친환경적인 활동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그런 그 기준치를 만드는 작업이 좀 같이 진행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안을 만들고 금융기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 올해 상반기까지 좀 안을 마련한 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관련해서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녹색금융 특별법안이 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민영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여기에 이제 녹색금융의 기본 원칙, 기본 계획, 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역할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무위에서 이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 본회의를 통과를 한 법률인데요. 저희가 환경기술산업법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사실은 녹색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적으로 이번에 이제 들어간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들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선언적 규정, 그리고 환경정보 공개제도라고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배주권 할당하는 업체가 한 68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기관들은 최대 27개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은 1,6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상장 기업으로 보면 한 상장 기업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법률안으로 개정을 해서 어제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는 이제 환경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어떤 평가 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S하고 G를 빼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 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뭐 외국 기관, 외국의 이제 뭐 평가사들 그리고 국내에도 다양한 평가 기관들이 자체적인 평가 툴들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이런 정보들은 좀 이 기업의 어떤 환경 성과를 본다고 했을 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좀
그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좀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 공공기관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민간기관까지 좀 확산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환경정보 공개 제도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배구조 공시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26년에 완전히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맞춰서 환경정보 공개도 이제 조금 더 대상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어떤 지배구조 공시 체계의 기준이 되는 뭐 자산가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동해서 저희 정보 공개도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정보들을 보면 이제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대기오염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녹색 경영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정보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검색 그 사이트에서 환경정보 공개제도라고 쳐보시면 그 이제 사이트가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기업별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의 어떤 비밀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에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닌 정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뒤에 아마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녹색 채권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금융이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올해 또 2월달에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 그다음에 산업은행, 뭐 국민은행에서 이제 좀 모범 사례를 좀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실제 외부 검토 이 종전의 어떤 채권 발행 방식하고는 비교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효과도 봐야 되고 절차적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좀 감안해서 어떤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당국과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텍소노미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약간 그 비슷한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6대 환경 목표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텍소노미를 만드는 6대 환경 분야가 되는 부분이고요. 녹색 채권의 대상이 되는 10개 분야 사업이 결국은 어떤 게 녹색이냐라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 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그 부록으로 해서 이 10대 분야의 사업들이 예시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예시가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짧게 이 정부 내에서 녹색 금융과 관련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을 좀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들, 과거 이제 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갖춰가는 상황에 있고 그런 상황에 비해서 이제 민간에서 또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이 뭐 경영이라든지 ES 경영, 뭐 녹색 금융에 대한 대응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좀 맞춰가는 게 이 저희 정부도 좀 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민간하고 잘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